헌정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좀 이렇게 낯선데 그 용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것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헌정적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하시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예. 뭐 이거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액센트가 어떻게 찍히느냐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액센트를 갖다가 보다 헌정주의에 때리는 것이 이제 보수 쪽이고 굳이 말하면 순수 민주주의. 그 순수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지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이다. 그럼 또 한 가지는요. 요번에 뭐 또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만은 그 고민정 의원인가요? 고민정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몰라요. 뭐 그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헌정적 민주주의가 되면 완전히 졸도할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정적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는 우선 좋은 거 나쁜 걸 떠나서 다수의 통치입니다. 근데 무조건 다수의 통치가 다 옳으냐? 그게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든지 잠깐 국민이 원한다, 민중이 원한다, 인민이 원한다 하면 다 옳다 그러면 그게 뭐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붙인 순수 민주주의일지 모르겠죠. 근데 보수주의는 그런 순수 민주주의를 원하진 않아요. 순수라는 게 거듭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되 헌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법치라는 말인데요. 제가 영어를 쓰는 거 영어 잘 기억해 보세요. 영어에서 법치란 건 더 룰 오브 로입니다. 오브 로입니다. 여기서 오브라고 하는 것은 주격의 오브입니다. 즉 해서 누가 통치하는 거죠? 법이 통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건 인치죠. 인치는 뭐죠?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법치에 반대말은 법이 통치하느냐 인치하느냐 인데요. 이 동양사회 특히 유교권에서 특히 성리학권에서는 인치를 해야 된다는 아주 선한 군주가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군자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서구 유럽의 전통을 받는 헌정주의에서는 그러한 군자는 없다.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직접 통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철인왕이 있어야 되는데 철인왕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더 룰 오브로가 아니라 더 룰 바이 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는 수단이거든요. 법을 사용해서 통치하는 거. 이걸 법치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갖다가 또 얘기하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동양에서의 그 법가 사상은 오브로가 아니라 바이로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갖고 법을 통치한다. 이거는 바이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법이 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많이 쓰는 농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법을 만든다고 칩시다. 제가 매달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황성준한테 1,000만 원씩 낸다. 안 내면 사형이다.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이건 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법률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것은 그랬을 때 이제 물론 깊게 들어가면 법이 뭐냐, 법을 과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냐 하는 복잡한 얘기도 드는데 이 헌정적 민주주의라는 건 아주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말재주가 없거나 제 자신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를 하되 법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헌정적 민주주의와 서구에서는 뭐가 동의어냐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건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헌정적 그 질서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면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인데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잠깐 다 생략하고 얘기하면 제가 다시 얘기하면요. 즉 더 룰 오브로 법이 통치하는 체제. 그렇지만 또 법만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를 한다. 또 이거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민주당도 그러지 않느냐.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 쪽은 단언하지만 오리지널리즘이라서 법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헌법을 얘기하는 거야. 미국 독립 당시에 만드는 헌법을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을 반면에
민주당 쪽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법이 아니라 그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통치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논란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오리지널리즘을 강조할 때인가 헌정주의보다 액센트를 주는 거고, 이쪽은 뭐 법에 이렇게 써 있지만 뭐 국민이 원한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쪽에 액센트를 지금 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 설명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다. 이게 현재 한국 사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를 갖다가 네. 또 왜 헌정주의라고 했냐? 자유주의라고 했을 경우에 또 자유주의가 뭔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일단은 헌법 질서에 따르는 민주주의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 헌법 질서라는 게 자유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 질서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하고 동일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에서 동일어는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억지 입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서 헌정적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그 했을 때 그 헌정적은 굉장히 이슬람주의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거 근데 이제 그런 예외가 있지만 적어도 이 자유민주주의 블록에서 헌정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 거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더라도 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 안에 그러니까 이런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재산권의 절대성을,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자유주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기초해서만 민주주의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맥락이,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헌법이 다양합니다만은 저 한국의 헌법이 이게 좀 약간 누더기가 됐지 않습니까? 워낙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생명, 자유, 그다음에 생명, 재산권,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재산권은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그 이제 이 세 가지는 99%가 찬성해도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일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인구 노령화 문제가 있으니까 나이 90세 이상은 다 안락사를 시키자. 국민투표 붙여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했지만 순수 민주주의라고 하면 국민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겠습니다만, 자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한 데가 있죠. 지난주에 예의 안 들어요? 독일 히틀러 때가 그런 겁니다. 뭐 유대인 학살한다든지. 그러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할 거냐? 암만 국민이 원하더라도, 그다음 국민이 원한다는 게 진짜 원하는 거지 일시적으로 선동되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휩쓸린 건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갖다가 뺏을 수 없다.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인 특수 상황에서 약간의 유보를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한국에서는 행복 추구권과 행복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특히 복잡하네요. 특히 보수주의에서는. 자, 행복 추구권과 행복권이 다른 거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다. 특히 보수주의에서는. 자, 보수주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우선 뭐죠?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마다 다 한마디씩 다르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나는 발레를 뭐 재밌는 걸 보면 행복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유 그 비싼 그 발레를 뭐 S석 좋은 거 막 30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걸 보느냐? 차라리 그걸 갖고 난 술을 마시겠다. 그것도 미친놈이다. 그런 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만약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선 행복이 뭔지를 데피니션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데피니션 할 거야? 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누가 낼 거예요? 그 정치인이 행복을 준다 그럴 때 뭘 주겠다는 건데? 그 자기가 이게 행복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를 줄 수 있다는 건데, 그 엄청난 걸 줄 수 있는 권력을 자기가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주기 위해서 자기가 뺏어간 다음에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을 준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조선민주주의민국화. 북한. 그러니까 행복이 이거다라고 당이나 수령이 결정해놓고 당이나 수령이 그걸 주는 거예요.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줄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 절대 권력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독재적인 진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옛날도 아니고 최근에 뭐 선거할 때도 뭐 제가 국민한테 행복을 주겠습니다 하는데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뭐 이건 절대 안 얘기예요. 행복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죠? 미국 보수주의 입장으로 누굴 것 같아요? 신이에요. 아, 신만이 그렇다. 신만이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암만 많이 줘도 내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가 어떻게 알아? 아니, 예를 들어 물질을 많이 주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요. 적어도 이 영미 보수주의, 앵글로 어메리칸 컨서버티즘에서 신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행복을 주겠다는 놈이나 심한 욕으로 욕하겠다면 연이 있다면 그것은 신을 참칭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나 년이에요. 근데 행복 추구권은 달라요. 행복은 따라서 각자가 데피니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정의를 내요.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이게 크리스찬적인 행복이 있겠지만 뭐 여기 자유민주주의는 암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니까 기독교만의 사상은 아니니까요. 각자가 행복을 내가 이거 행복하다. 그리고 각자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그건 국가는 몰라요. 아마 못 얻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각자가 추구를 하고 어떤 못 얻던 좀 심하게 하면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럼 국가라든지 정치는 뭐예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그렇죠. 준다. 행복에 도달하는지 못하는지는 그건 각자의 문제고 만약 그걸 침해해서 행복까지 주겠다는 거는요. 신의 자리에 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행복을 주겠다면요. 그건 거짓 선지자나 우상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완벽한 전체주의자거나 이거예요. 단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까 법률 뭐 이런 걸 위반한 거 아니면 나 발레를 좋아하겠다. 누가 그래요? 제가 발레를 드는 게 제가 좀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은 좀 수입이 괜찮지만 젊었을 때 뭐 수입도 많지 않은데도 그 비싼 발레를 가서 보는 거예요. 옆에서 놀린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야, 너네들 카페 가서 말이야 조니오카도 시켜놓고 마시는 놈들이 무슨 소리 하냐.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벌어갖고 그다음에 또 발레를 보면서 희열감 내지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보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말릴 이유도 없는 자, 거고요. 그러면 이제 헌정적 민주주의를 한국 상황에 좀 적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되 민주주의가 무조건 국민이 원하면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무조건 외치는 게 아니라 헌법적 질서 안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이런 거 있어요. 광화문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국민이 원한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나는 안 원하는데 그러면 나는 국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아마 그 주최 측은 저 같은 사람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국민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난번에 했지만 루소의 제너럴 윌. 일반 의지가 관철된 거야. 같아요. 근데 일반 의지가 과연 5천만 인구가 모두 동의하는 일반 의지가 있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질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 이런 개별 의지들이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개별 의지를 충돌하는 게 뭐냐? 헌법적 질서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원천적인 질문이 나와요. 그럴 경우는 그 헌법적 질서의 대부분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려고 해도 미국 헌법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가 벌어지는 건 헌법적 질서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안 동의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돌이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무한정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적 질서에 동의가 돼야지 그 안에서 이제 사소한 문제 갖고 뭐 사소하진 않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토론도 하고 민주주의도 하는데 이거는 애초에 두 진영으로 나눠 헌법적 질서에 동의하는 자와 안 동의하는 자로 두 질서를 나눠서 싸운다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표현이 과도한지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내전적 상황이다. 자,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헌정적 민주주의를 보면서 무엇을 이 헌정적 민주주의의 잣대에 비추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촛불입니다. 그러니까 헌정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촛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무서운 질문하는데요. 저는 그 촛불 세력들이 뭐 다 그런지까지는 제가 감히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당시 주장하는 걸 보면 헌정적 민주주의부터 상당히 이탈했다. 그 당시에 그 뭐 유명한 개그맨께서 뭐 헌법은 이거다 하면서 김제동이죠, 김제동.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헌법 조항이요 민주주의다라고만 써 있었다면 그분이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건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다. 예. 어려운 게 안 된다는 안 얘기예요. 된다. 예. 그게 공화국은 공동의 것이에요. 공동의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막 찢어서 이렇게 던졌다. 그럼 물 청소만 잘하면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 또라이 놈. 그러고 끝나요. 이건 내 거니까. 근데 파출소 가서 내가 막 기물을 깨부신다. 깨부시면서 그래. 아, 내가 국민이니까, 내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파출소는 국가 거니까 내가 뽀갠다. 아, 그게 왜 안 되냐면요. 이 파출소는 국민 전체 거지, 국민 일부의 게 아닌데, 나나 그걸 깨부시는 사람 국민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가 다수냐 소수냐도 중요하지 않아. 일부예요. 근데 그 공화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일 것이에요. 그럼 전체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헌법적인 논리가 있지만 바로 그거예요.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체제에 대한 합의.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 조선민주주의민공을 조국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제3의 그걸 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하게 얘기하면은 공화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촛불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냥 선동된 사람도 있고 뭔가 뭐 또 그 한 가지. 근데 거기서 연단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 상당수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굉장히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강조하는데 공화국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은 민주주의는 하는지 몰라도 헌정적 민주주의는 부정하고 있는 분들이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저는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으니까 운동권 안에 그게 프랑스형 민주주의라고 나는 보는데 프랑스형 특히 루소 이런 견해가 면면이 이어져 왔고 그 전통이 촛불 시위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헌정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공화국의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뭐 민경우 선생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바로 불행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를 강조해 왔는데 이 헌정주의에 대한 강조가 안 되고요. 근데 법칙을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걸로 돼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우리는 법치의 전통이 없었고요. 법칙 그러면 그냥 법과 사상 정도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 그러면은요. 민중이 국민이 만든 게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 그건 저 조선시대 때 그랬죠. 일제시대 때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민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그러한 거기서부터는 탈피했지만 상당히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법치를 생각해 봅시다. 법치, 아까 말한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요. 서구에서 민주적인 가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도 너도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게 약간 성경적인 우화입니다만은 교회 안 다니셔서도 이 얘기는 아실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그 밧세바라고 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인데 그 여자를 취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단 맞는 게 나와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세요. 만약에 동양의 중국의 황제가 그 어떤 여인을 하나 취했다. 뭐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그 지가 법 만들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자기가 법을 만들고 법을 선포하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법을 못 만들어요. 법을 만들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나단이라고는 선지자. 그 법은 하나님한테 주어진 거고 그 법을 갖고 다윗을 공격하니까 다시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거꾸라진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 그다음에 우리가는 마그나카르트 대헌장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 왕도 법을 지켜라. 바로 거기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보통 사람, 인민, 민중의 권한이 늘어나고 법 앞에 평등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법 그러면 짜증나고 무섭고 그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관대한 통치자가 관대한 사또가 맞아. 뭐랄까
자비를 베푸는 동양식 왕도 정치. 그렇죠. 뭐 그런 게 강조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자 뭐 이런 거는. 거꾸로 서구에서는 그렇잖아요. 자, 사또하고 지금의 지방 군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또는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다 결정하는 거고 지금 지방 권한 군수들이 권한이 많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사또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렇지만 옛날 미안하지만 시골에 군수 그 지방에 조금 약간 힘 있는 사람이면 뭐 그렇게 군수 그렇게 무섭습니까? 바로 이 문제거든요. 법 앞에 똑같은 거고 법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나의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법에 따라서 나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것이 공무원의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런 네. 법치에 있는데 이 법치의 전통이 우리가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법 그러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인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어쩌면 그 권위주의적 요소 뭐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요소 속에서도 이 일반 사람들은 법으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나타난 거예요. 바로 재밌는 거예요. 검사 독재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한국에서 이제 드라마를 제가 잘 안 봅니다만은 보면은 항상 변호사는 좀 착한 사람, 검사는 굉장히 좀 그죠.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변호사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돈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는요. 범죄자 알카포네도 변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검사는 누구죠? 정의의 산호거든요. 정의를 시행하는 거. 법을. 그다음에 정의가 실현됐다는 게 뭡니까? Justice is done. 그럼 뭐예요? 심하게 복수했다는 말이거든요. 법을 실현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옛날 보안관이라든지. 뭐 지금도 미국에 보안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민중의 편이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법을 무시하고 뭐 그냥 선한 사또가 선하게 통치를 한다? 그래서 선한 사또가 나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한국인 굉장히 진하게 강한 거죠.